지금 분위기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박스권을 밑돌면서 시장 안정기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좀 어떤 시선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많은 크립토 재단들이 시장의 이슈를 되게 많이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던진다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그런 어떤 니즈가 이제 시장에 깔리고 있고, 그것이 이제 되게 사람들한테 이제 그 좀 와닿는 관심인데, 요즘은 새로운 어떤 용어들도 계속 탄생하고, 실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디핀이라고 해가지고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되어 있는 토큰 이코노미, 코인, 그런 것들이 하나의 시장 영역을 갖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파일코인 같은 거.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는 물리적 자원을 인프라로 활용해가지고 탈중앙화되어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써볼까. 그런 얘기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테마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재료의 확산은 그만큼 시장을 확장시키는데 되게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암호화폐의 가격 하락, 뭐 관세 영향이 있었느냐, 뭐 이런 입장으로 시선을 볼 수도 있는데, 그 시선의 관점이 뭐냐면 바로 그 스테이블 코인 전략, 관세 장벽으로 인해서 생기는 스테이블 코인 전략에 대한 어떤 그 트래픽 감소가 결국은 이 코인 시장의 밸류에 좀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거지만, 생각해보세요. 관세 이슈라는 게 어차피 트럼프 정부도 5년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이슈나 목적을 100% 달성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거를 연관관계를 상관관계에 대한 어떤 연계성을 항상 높게만 볼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시장을 긴 안목으로 놓고 보면 아주 짧은 구간의 파동이 지금 존재할 뿐이지, 우리가 이거를 일희일비하듯이 트레이딩하는 쪽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피로도만 높아져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걸 사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조금씩 꾸준하게 사모아 가는 거, 그게 오히려 더 나은 방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박스권 장세에서 아마 웬만한 트레이더는 보통 추세를 먹어야 돈을 버는데, 하락이든 상승이든 추세를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계속 가지도 계속 떨어지지도 않는 이 변동성에서는 솔직히 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리스크가 큰 기간이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2월 장세는 지금 거의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프리미엄이 좀 실종되는, 프리미엄이 빠지는 그런 장세일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는 투자의 재원이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좀 관망하는 쪽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트럼프가 발언하는 것들은 일종의 시장을 좀 N자형으로 누르거나 박스형으로 지지 기반을 확인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에 좀 이렇게 방향성을 보는 되게 좋은 어떤 방향타? 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뭐 이렇게 이제 뭐 SEC 관련해가지고 뭐 소송 합의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가 원래 이군 전략 얘기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리플을 보는데, 리플을 만든 사람이 스텔라도 만들었으니까 솔직히 리플이 올라가는 그 배율보다 스텔라가 올라간 배율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리고 그게 적중했고, 근데 지금부터는 또 태세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스텔라는 마케팅이 좀 약해. 근데 리플은 어떤 솔직히 좀 재료 자체는 파급력이 크니까 이제부터는 스텔라보다는 리플을 바라보는 전략으로 가는 게 전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면 리플이 지금 만약에 소송 합의를 하게 되면 가격 상승 효과는 확실히 클 수 있어요. 왜냐면 리플은 부정적인 이슈든 긍정적인 이슈든 시장의 차트에 거의 다 반영이 됐어요. 계속. 근데 이게 지금은 리스크한 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리스크가 선반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눌리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요소가 선반영되면 미리 올라 있는 거고,
그래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게 그건 거고, 긍정적인 신호일 때. 부정적인 신호일 때 선반영이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잘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가정하고 시장에서 이게 많이 눌려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합의가 돼가지고 될 거야. 설마 이게 합의가 되겠어? 이런 관점이 긍정제로 바뀌면 반대로 급등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리플은 후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품군에 속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리플이 법적 공방, 솔직히 뭐 법적으로 다, 지금 SEC는 이제 태세 전환 됐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정부 출범을 하면서 코인 시장에 대해서 SEC가 센 압박을 내기 좀 어려운 구조로 왔고, 계속 이렇게 명분과 신뢰 없는 싸움을 하면서 SEC에 대한 부담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리플 입장이든 SEC 입장이든 이제는 좀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궁극적으로 이제 이 암호화폐 옹호하는 쪽으로 정부의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 정부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리플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거를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 왔다. 더군다나 이제 리플도 곧 ETF 펀드 승인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얘기가 나올 시점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쇄돼서 긍정적인 요소가 깔리기 때문에 단순 파급력이 엄청 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소송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해결됐다 그러면 리플 중심으로 어떤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전략화하기 위한 그 스탁 사업 지금 시작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상장지수 ETF 펀드 승인 가능성에 대한 어떤 가능성에 대한 기대 소유 하나, 그리고 이제 그 리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점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다양한 어떤 서비스와 모델들을 구축하고 있는데, 기존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투자풀에 대한 어떤 그 자금들이 들어갈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펀드가 이쪽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그 수급에 대한 뒷받침 하나, 이런 것들이 그냥 재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약간 광기 어린 차트를 볼 가능성도 상당히 큰 상품이 돼요. 단 요게 이렇게 법적 문제에 대한 문제를 좀 해소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1차 합의를 했는데 뭐 조건이 안 맞아서 뭐 불발, 뭐 2차 합의를 했는데 뭐 근접한 뭐 협상 상황이 좀 나아진 것 같은, 그러나 아직까지 미지수, 뭐 3차 때 뭐 대타협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재료가 나올 만한 어떤 요소들을 서로 간에 긍정적인 확인을 함. 4차 때 그러나 마지막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다시 불발. 5차 때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다시 적절하게 서로 합의를 했고 재료 폭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순간에 뭐가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 과정이 이제 눌림목과 기대감이 반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매집을 좀 고려를 한다면 만약에 이게 좋은 계기가 아마 오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항상 방송에 그랬잖아요. 저는 리플은 4달러짜리다. 4달러. 이 4달러 신화를 달성을 이미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목표 지향점은 어디냐. 원래 고점이 예비됐던 고점을 돌파하면 그 고점은 끝이 없어요. 한번 돌파하면 그러니까 광기로 변하거든요. 시장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목표점을 도달하면 그 목표점을 넘어서는 순간 광기로 변해요. 이게 금융시장이 갖고 있는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도박성이 큰, 이 약간 좀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큰 시장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단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은 그건 시장의 문제인 거지, 뭐 우리가 통제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기회비용을 선점할 수 있을 만한 시선과 인사이트를 얼마나 가졌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걸 볼 때 단순하게 뭐 합의됐으면 뭐가 되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저변에 깔려있는 재료들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거를 협의하고 법적 분쟁을 종결하는 것만 가지고 뭐 이제 리플이 갈 거야 라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그 재료의 압력,
그 재료가 올려주는 압력이 무엇인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리플로 이제는 스텔라에서 리플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전략을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얘가 가면 스텔라 따라갈 건데 속도나 퍼포먼스 면에서 리플이 셀 것 같아요. 예, 이제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리브랜딩을 하는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이게 법적 분쟁과 갈등에 이제 이름이 많이 태워지니까 이게 새로운 전략으로 한번 전환을 시켜줘야 될 이유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거야 뭐 그냥 브랜딩 전략이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그걸 추종하는데, 옛날에는 코인 명하고 심볼을 이렇게 일치하던 전략에서 이제 요즘은 달리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오늘 스토리 얘기도 할 건데, 스토리가 토큰 심볼은 IP예요. 지적재산권인데 뭐 그런 것들도 요즘은 이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심볼로 상장을 하는 거죠. 이 네이밍은 알리아스 타이틀 이름인데 심볼로 표시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 정도지 뭐 이렇게 단어의 무게중심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또 모르지 않으니까. 예. 이거는 이제 옛날에 막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이름을 일부러 바꿔가지고 일부러 이슈를 이제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Yo,